업무 포털 서비스와 전문기관이 사용하는 과제 지원 시스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 지급 관련해서 연구개발 기관이 사용하는 화면과 전문기관이 사용하는 화면을 병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포털 화면입니다. 과제 수행을 보시게 되면 연구비 쪽에 연구비 지급 현황과 연구비 집행 실적 조회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세 화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계획서를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정부 지원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면 이 연구비 지급 계획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금 지급 계획을 기반으로 해당 간사가 연구비 지급을 관리를 해서 해당 내용이 회계부서에 승인이 되면 지급 유형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구분이 됩니다. 건별과 일괄 지급이 그 예인데요. 건별 지급의 경우에는 회계부서에 결제가 떨어지게 되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가상계좌를 요청을 하게 되고 해당하는 가상계좌를 부여받아서 그 가상계좌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괄 기간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그 연구비 계좌에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탈 연구개발 기관의 화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비 지급 현황과 연구비 집행 실적 조회로 나눠 있는데요. 연구비 지급 현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서 해당하는 기관의 연구비 지급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각 전문기관별로 과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측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급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의 유형과 지급 유형 그리고 정부 지원금 중에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최종 지급된 일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목록을 상세 클릭하게 되면 해당 기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과제 정보와 분담금 정보, 만약에 분할 지급을 했다면 이게 몇 번에 나누어서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지급 금액과 지급 일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비 집행 실적 조회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연구비를 집행하다 보면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문제 과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연구비가 지급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 연구개발기관이 그 집행 실적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중지가 됐으면 중지 사유가 뭔지 보여질 수가 있고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은 그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 중이기 때문에 해당 화면으로 갈 수는 없지만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 화면 연계를 통해서 이 연구비가 어떻게 비목별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전문기관의 화면입니다.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도 과제 수행에 보시면 연구비 관리라고 해서 연구비 지급 현황, 연구비 지급 관리, 연구비 집행 실적 조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비 지급 현황입니다. 연구비 지급 현황은 사업별로 그 상단 목록에 보여지게 되고 해당하는 사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과제들에 대한 지급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제별로 그 분할 차수별로 정보가 다 보여지고 있지만 향후 방식은 한 과제 그 기간별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세 클릭을 했을 때 분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별로 실제 예상 금액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지급 예정 건수가 과제 건수 그리고 지급 총액에 대한 정보 지급률에 대한 정보를 사업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비 지급 현황은 사업별, 과제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사업별 지급 현황에서 월별 지급 현황을 클릭했을 경우 해당하는 사업이 지급된 지급년 기준으로 과제 건수, 총액, 잔액, 그리고
지급률을 월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연구비 지급 관리 부분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 때 그 정부지원금 지급 계획을 기반으로 해당 화면에서 연구비를 분할해서 납부를 하거나 지급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비 지급 관리를 조회하시게 되면 우선 연구비 지급 과제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고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그 과제에 해당하는 대상 기관들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간 공동 위탁 연구기관에게 다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혁신법 상에서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에 지급을 해라라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좀 확정이 되게 되면 이를테면 주간 연구개발기관에서 별도로 위탁 연구개발기관에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위탁 연구개발기관에게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과제들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제 고유 번호 팝업을 누르게 되면 연구비 쪽에 그 납부 지급을 보시면 정부 지원금 지급 계획이 보입니다. 이 지급 계획을 참고로 해서 이를테면 1차에 지급을 하기로 했지만 예산 등의 그런 사유에 의해서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면 나눠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앞서 보여드린 화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관별로 실질적으로 가는 금액이 보여지고 지급 금액을 자동 입력 형태로 입력을 하게 돼서 저장 후 그 전자결제를 태우게 되면 회계부서에서 그걸 확인해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건별 지급의 경우에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가상계좌를 부여받아서 거기에다가 정부 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제 지급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예산 정보를 사업별로 확인해서 예산 계정을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기관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연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향후 연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연구개발기관 부담금을 전달받아서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구비 집행실적 조회 화면입니다. 아까 연구개발기관에서도 이 연구비를 사용하면서 문제과제가 발생돼서 연구비가 중단되거나 제재를 받아서 중단되는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문기관 화면에서도 동일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목록 검색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과제 정보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급 정보, 중지 사유를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입력하거나 할 수는 없고 전문 기관에서 중지 사유를 입력해서 중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부도 실패업, 문제과제 등이 발생돼서 이 집행을 중지하거나 재개를 하게 되면 이 정보가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전송이 되는 구조입니다. 모든 이런 발생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가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문제과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문제과제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문제과제로 확정이 되면 자동으로 그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각 해당하는 업무별로 그 중지나 재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는 어떤 시스템 간의 오류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제대로 정보가 전송이 안 됐을 때 수동적으로 재개나 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상세 보기를 통해서 아직 그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비가 규모별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연구개발 기관과 전문기관의 연구비 지급에 관련된 설명을 말씀드렸고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